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표 변호사님이죠. 박상준 변호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사를 하시다가 이제 군대에서 변호사를 준비하셔서 네. 이제는 율마로 대표 변호사까지 대표님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랑도 되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편이시고 사이가 좋으시잖아요. 선생님 시절에서도 네. 되게 학생들 잘 지내셨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돼야겠다는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처음 이제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는 학생들을 뭐 내가 진짜로 가르치고 싶다는 사명감 그런 거는 솔직히는 없었어요. 솔직히는 없었고 저는 이제 친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확실하게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겠다, 뭐가 되고 싶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한번 교육계로 가보는 건 어떻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막연히 교대를 가서 교수까지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교대를 들어갔죠. 일반 사대랑 다르게 저는 이제 그 교육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처럼 이거를 내가 아예 선택해가지고 이쪽에 지원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초등교육 내에서 약간 반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술교육과를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다른 분들이 그럼 미술 선생님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건 사실 아니고요. 이제 초등학교는 다 가르치니까 좀 그거를 조금 더 많이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만나는 분들마다 설명을 드려요. 너 미술 선생님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니요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해야 되죠. 어쩐지 설명이 굉장히 청산유수시더니 슬픈 사연이. 맞아요. 네, 또 특별한 추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일 처음 발령을 받아가지고 맡은 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이제 갓 애기티 벗은 친구들이잖아요. 어린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관심을 엄청 갈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계속 와서 안겨요. 제가 막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들도 와서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도 정이 들고 지금도 사실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애기들은 여기 약간 좀 김이 나거든요. 정말 여기가 따끈따끈. 왜냐면 애기들 항상 막 뛰어노니까 막 와서 하면 애들이 뜨끈뜨끈해요.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귀엽고 풋풋한 생활 하다가 이제 군대 가셔서 로스쿨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임 때 발령을 받은 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보통은 초임 교사한테 1학년에 안 맡겨요. 좀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좀 베테랑인 부장급 선생님들이 보통 1학년 담임을 맡으시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간 거거든요. 1학년 같은 경우에 학생들 간의 트러블도 굉장히 많고 학부모님들 트러블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초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좀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부담감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군대에 제가 가게 돼가지고 공군이 그 당시에는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제 주변에 소위 말해서 범생이 동기들이 많았거든요. 공부를 다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사 생활에 있어서 좀 트러블을 개인적으로 많이 겪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군대에서 나도 그러면은 뭔가 다른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고 좀 제 가치관이랑 이 직업이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로스쿨 공부를 그때 시작을 했죠. 사실 제가 공무원이고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오래 하지 않고 포기를 한 건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물론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로스쿨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잘 못 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시험 날 아침에 네, 그렇게 하시고 저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됐었어요. 로스쿨도 법이고 교대도 교육 쪽이라서 둘 다 공부가 너무 달랐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저는 제가 어디서 딸린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딱 입학하고 저 나름대로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책이 기본서가 되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냅다 읽으면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이거에 대한 답변도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공법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했죠. 신뢰를 했는데 첫 학기를 딱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한 학년에 120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거의 100등 정도를 한 거예요. 충격을 받고 공부를 잘하는 동기 형님한테 좀 고민 상담을 했더니 리걸 마인드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냅다 책만
읽고 그렇게 해서는 그게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형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학기 때는 성적이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는 이제 장학금을 받았죠. 계속 시간표대로 공부하는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게 평소에도 시간표를 딱딱 짜서 공부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뭐 계획을 엄청 철저하게 짜가지고 생활을 한다 이런 건 아닌데 로스쿨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짜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고 매 수업마다 교수님들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준비해야 될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계획을 짜지 않으면 아예 이 3년의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엄청 이제 매일매일 계획을 짜서 생활을 했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로스쿨 하면서. 이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생존성이었군요. 자, 여기까지 저희 변호사님 교사 시절 얘기를 했었고요. 제일 이제 중요한 본업이죠.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이랑 법정은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네. 분위기 차이가 좀 어떤지. 선생님일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제 제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입장이었는데 법정에서는 판사님을 저희가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항상 혼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항상 있죠. 이거는 제가 아무리 오래 해도 계속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인생이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의뢰인들의 인생을 저희가 대리해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사도 어찌 보면 변호사보다 훨씬 소통이 중요한 직업이신데요. 이런 소통 능력이 교사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건지 이게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한 것들을 그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이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을 해서 이거를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그거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돼도 저희 의뢰인들을 저희가 만나봤을 때 물론 다 성인이시고 하지만 의뢰인들이 보통 변호사 사무실 올 때는 거의 소송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법률 용어들이 저희가 봤을 때도 되게 어려워요. 저희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의뢰인들은 이거를 끄덕끄덕은 하시지만 이해는 잘 하시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잘 캐치를 해가지고 의뢰인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이해하시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야망이 있으신지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게 이 문턱 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시면은 약간 법정 오는 것처럼 떨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인생에서 자기에게 엄청 중요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방문을 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최선의 결과를 드리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장 변호사로서 바라는 거는 이렇게 변호사 일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의뢰인들을 제가 많이 만났다고 해서 고민이나 이런 거를 잘 안 듣는 일만 처리하면 되지 그런 변호사가 되지 않고 초심과 같이 이분들의 고민들을 잘 듣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 사무실도 더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작은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마로 리뷰모 아시겠지만요. 항상 꼼꼼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정평이나 했으신 분이니까요. 혹시 어려운 부분 있으신 분 있다면 법무법인 율마로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박 대표님에 대한 과거 그리고 생각, 변호사로서의 야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박 대표님 소개 영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